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경로당 대신 공원을 폐회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울산 야구장 건립 공사가 시작돼 2년 뒤부터는 울산에서도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체전 울산 선수들이 효자 종목인 역도에서 금메달 7개를 획득하는 등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대선을 2달가량 앞두고 울산의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겹친 진보정당은 새 결집에 주력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노동계 표심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 사태 이후 가장 큰 지원 세력인 민주노총의 지지를 잃어버린 통합진보당.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노동계 표심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에 닥치고 있는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고 그것으로 연말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탈당파들은 진정한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며 진보정의당 창당을 선언했지만 울산에서는 각 진영의 의견 수렴이 안 돼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중앙당은 20일 날 창당을 합니다. 그러나 울산은 노동자들의 의견들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당이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울산 노동계의 표심을 주도했던 진보 정치권이 분열되자 울산의 노동계는 아직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표심을 좌우했던 울산의 노동계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요즘 기온이 쌀쌀해지고 있지만 경로당에 가지 않고 공원을 택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로당 텃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어떤지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벤치마다 주름살 깊이 패인 노인들로 북적이는 남구현 소공원입니다. 왜 경로당을 찾지 않느냐는 물음에 화부터 냅니다. 저 밥 못 갖다 나린다고 학교 아들 먹던 밥을 저 갖다 먹거든요. 찌꺼리로. 그거 못 간다고. 칠순의 노모를 모시고 2주 전 밀양에서 울산으로 이사온 42살 정모 씨. 경로당 텃세를 견디다 못해 전세 보증금을 포기하고 다시 경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몇 군데를 그렇게? 세 군데 갔죠. 엄마 두 군데 가고 내가 74년이나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안 뽑기도 하고 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근 경로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있는 노인은 5명 남짓. 이들의 분석은 가입비를 내기 싫어 떠났거나 심한 술주정 등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있다가 부정장이나 이러면 우리 경로당 하나 지어주시오. 해 종류 또 가서 또 나와 또 그래요. 앞으로 16년 뒤인 올해 2029년이면 울산은 시민 5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어르신 일에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일에 하세요. 뭐 일에 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르신들끼리 자연적인 어떤 규범들이 생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봐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 유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대선 공약에도 들어갔지만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예가가 사람 키만한 붓으로 글씨를 써내려고 합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원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젊은이들 수십 명이 모여 음악에 맞춰 플래시몹을 선보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시민 서명 30만 명 돌파를 자축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울산 그 산업기념박물관 유치 서명 운동을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래시몹을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초청을 한 번 더 받아서. 시민 서명 30만 명을 돌파한 건 지난 2월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시민들은 산업수도 울산이 최적지라며 울산 유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울산이 산업기술의 중심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업기술이 발달한 도시니까 당연히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이 유치돼야 된다고. 범시민 운동본부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울산의 미래의 발전, 또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장할 수 있는 굉장한 이 울산의 그 보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서 결실을 맺어가는. 광역시 승격과 국립대 유치 등에 이어 시민들이 나선 산업박물관 울산 유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효자 종목인 역도가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오늘만 금메달 4개를 획득하는 등 지금까지 역도에서만 금메달 7개를 휩쓸었습니다. 대구에서 김규태 기자입니다. 역도 여자 일반부 48kg급 결승전.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이선영 선수가 바벨을 힘차게 들어올립니다. 인상에서 75kg을 들어올린 이선영 선수는 용상에서도 93kg을 들어올리며 이번 대회 첫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정말 금메달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지옥같이 훈련했는데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53kg급으로 체급을 올려 출전한 역도 여제 임정화 선수도 인상 80kg, 용상 105kg을 들어올려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7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후배가 또 기대했던 것만큼 잘해줘서 또 저도 뭐 경기를 못했으면 좀 미안할 뻔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합계라도 금메달 따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격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고부 공기소총 개인전에 출전한 울산 여상 1학년 한수정 선수가 499.614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울산 여상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수영의 간판 스타 이주영 선수도 배영 50m에 이어 1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창단 이후 전국체전에서 사상 첫 승을 거뒀던 울산공고 야구단도 서울 독수고의 3대0 완봉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전국체전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내일 울산 선수단은 레슬링과 사격 등에서 5개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국체전 현장에서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야구장 건립 기공식이 오늘 남곡동 울산체육공원의 야구장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450억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관람석 12,000석 규모로 짓는 이 야구장은 2014년 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야구장이 완공되면 2014 시즌부터 롯데자이언츠 1군 경기 9경기와 2군 경기 9경기를 열고 프로 경기가 없을 때는 아마추어 경기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의 홈 개막전이 오늘 오후 동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모비스는 올 시즌 새로 영입한 문태영과 12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한 함지훈의 활약 속에 KT를 82대 72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모비스는 올 시즌 프로농구 최강의 전력으로 평가받으며 우승 후보 1순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단풍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무작정 산행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단풍이 빠르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울산 가지산에도 이달 하순부터 단풍이 시작돼 다음 달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산행은 탈진과 호흡곤란, 마비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산행이라도 사전에 계획을 하시고 일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준비하셔가지고 산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산행이 되겠습니다. 또 오를 때보다는 긴장이 풀린 하산길에 발목과 무릎 관절을 다치기 쉽습니다. 하산길에 그 보폭을 좀 짧게 좀 천천히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 무릎을 살짝 굽혀줘서 무릎에 들어가는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고 등산 지팡이를 챙기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옷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을산은 기온 변화가 심하고 날이 빨리 저물기 때문에 저체온증 같은 응급 상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과 고혈압, 빈혈,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사람은 산행을 피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등산로에 설치된 119 구조 위치 표지판 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가을 단풍 구경 안전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울산 지역 사립 유치원들의 월 평균 교육비가 공립의 4배 가까이 되는 4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박성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사립 유치원의 한 달 평균 등록비는 41만 원으로 한 학기로 따지면 대학 평균 등록금 205만 원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지역 사립 유치원 중 가장 비싼 곳은 월 수업료가 68만 8천 원이며 가장 싼 곳은 22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현안이 내일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옥조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사내하청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말 문을 연 코스트코 울산점이 개점 한 달여 만에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당초 평일에는 4억 원, 주말 휴일에는 7억 원대의 매출을 기대했지만 평일 2, 3억 원, 주말 휴일에는 5, 6억 원대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매출은 서울 수도권은 물론 인근 부산과 대구보다 낮은 것으로 울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량 구매 수요가 적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퀴즈와 게임 등을 함께하며 남편들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독려하는 달인 아빠를 찾아라 행사가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주최로 오늘 학선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7살 이하 유아를 둔 가족들이 참여해 유아 상식 퀴즈와 가족놀이 학교를 함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겠고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오후에 먼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중반에는 조금 낮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